자, 이번 시간에는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권은 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즉 공기를 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권은 대기권이라고도 부르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이제 기권이라고 한다. 대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 지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하죠.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는 엄청나게 큰 질량 덩어리예요. 그리고 공기도 입자이기 때문에 다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큰 질량 덩어리인 지구가 공기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공기의 중력이 작용해서 지구와 가까운 부분에 공기들이 많이 분포하고 지구랑 멀어질수록 공기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다음으로 대기의 조성을 보면은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기권은 4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4개의 층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리고 성층권하고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층상 구조가 생겼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밑에 대륙권부터 한번 봐볼게요. 대륙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래요. 지표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지표랑 가까운 부분은 온도가 높고 지표랑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대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불안정하다고 해요. 계속 막 움직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갈 때 바로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기들이 계속 섞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면 이 공간은 되게 안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대륙권과 그 위의 성층권 사이에는 대륙권 계면이 있어요. 중간에 경계면이 있다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성층권을 볼게요. 높이 11km에서 50km 지점까지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필기해 놓은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죠.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존층 때문이에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성층권에는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뭉쳐있는 이 오존층 말고도 윗부분에도 오존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런 오존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리고 성층권과 그 위의 중간권 사이에는 성층권 계면이 존재하고, 중간권을 보면은 중간권은 높이 50km에서 80km까지죠. 이 구역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에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는 중간권 계면이 있고, 열권은 높이가 80에서 1000km까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그 이유는 열권으로 가면은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가열이 잘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성층권에 오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높이별 기온 그래프가 있어요. 원래는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 때문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었는데,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이 없다면 이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표와 가까이 있을 때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이고, 윗부분에서는 태양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성층권이 없다면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권 각 층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열권을 볼게요. 열권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거의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에 공기가 많이 존재한다 했죠.
그런데 공기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열을 보존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열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위도 지방에서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오로라가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열권에는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간권을 볼게요. 중간권은 대기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증기는 대류권엔 존재하지만 중간권에는 없다. 그리고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최저기온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부에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유성은 별똥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중간권에서 대기랑 마찰을 하면서 타들어가서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층권. 대기가 안정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층권의 하부는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서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한다. 다음으로 대류권. 공기의 대부분이 대류권에 모여있다. 대기가 불안정하여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계속 말했듯이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 하고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간다 했죠. 그리고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름도 만들어지고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먼저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지 볼 건데 물체가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래요. 복사가 뭐냐면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런 복사 에너지는 아무런 물질이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사 평형이 무엇이냐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구의 복사 평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양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 평형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유지된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대기랑 지구의 반사가 30%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표에 흡수되는 양도 50%가 있고 대기에 흡수되는 양도 20%가 있어요. 합쳐서 70%죠. 그런데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우주로 70%가 방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70%랑 우주로 방출되는 70%가 같다.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온실 효과를 볼게요. 온실 효과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쭉 나가고 바로바로 다 들어오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대기가 있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일부는 나가는데 일부는 대기가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지표로 방출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줘요.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바로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서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런데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바로 다 그냥 우주로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해요. 왜냐면 대기가 없으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생활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뜻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볼게요.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너무 과도해지면서 생긴 거예요. 일단 온실 기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그래서 예시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온실기체의 양이 막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거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한번 살펴봤더니 연도가 증가할수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양은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로 쭉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이죠. 화석연료 사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무엇이 있냐면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죠. 그리고 해수면은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육지 면적도 감소하게 되고 폭염, 홍수 등도 나타났다. 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산림을 보존하고 확대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